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전장현과 달보기 전달의 진행자 박경석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저는 사회자이다가 오늘은 패널로 참석하고 있는 장애인권 발바닥 행동의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장애인 탈설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 지원조례가 제대로 이행되기도 전에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서 그 폐지 조례안을 다시 저지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폐지안이 올라왔어요. 예, 서울시 의회에 올라와 있고 지난 5월 3일까지 열렸던 임시회에서는 폐지가 되지는 않았는데 다음 6월달 5월 말부터 6월에 열릴 또 회의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탈시설 지원조례가 그러면 먼저 어떻게 만들어지셨어요? 네, 2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2년도 안 됐는데 왜 또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진짜. 예, 서울시 장애인 탈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줄여가지고 이제 탈설 지원 조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2022년도에 서윤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정이 됐고요. 그 해에 7월 11일부터 공표 시행이 된 조례안입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통해서 국힘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제 조례 폐지안이 왔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 내용은 뭡니까? 이 조례는 조항이 10개밖에 안 돼요. 조항이 10개? 예, 별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룹홈에서 탈시설하는 장애인도 탈시설 정착금이라든지 활동지원 추가 서비스라든지 주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룹홈에서 자립하는 분들도 해당하게끔 조례에 넣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탈시설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룹홈은 시설이 아닌데 무슨 말이냐? 이거 이제 왜곡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그룹홈을 못 넣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국 그룹홈에서 자립하는 분들이 손해를 본 거죠. 왜냐하면 정착금도 못 받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서울시는 왜 그쪽 편을 들어줬냐? 거기는 정착금 돈 안 쓰고 싶고 예산 안 쓰고 싶으니까 그쪽 편에 들어서 이제 그 대상자 폭을 줄이는 형국이었고 저희가 거기에 이제 주거유지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더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는 내용을 넣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못 넣게 했고요. 근데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거 마저도 왜 이렇게 폐지하려고 합니까? 원래 조례가 그 의회에 발의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시의원이 직접 발의를 하는 이제 의원 발의의 형태이고, 의원 발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주민 발의라고 주민 해가지고 발의. 서울시에서는 2만 5천 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2만 5천 명이 서명을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세요라고 해서 주민 발의로 된 조례안이에요. 폐지 조례안의 주요 대표, 그러니까 청구인 대표를 보면 거주시설 부모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그 청구인 대표로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 투쟁을 할 때부터 탈시설의 의미라던가 탈시설 지원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왜곡해 왔던 아주 특정한 탈시설 반대 세력이 이 2만 5천 명 이상을 조직을 해가지고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이제 주민 발의 청구를 한 상황인 거예요. 탈시설 지원 조례가 아주 정말 최소한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당장 막 시설 문을 다 닫고 지금 당장 장애인 거주 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 당사자분들을 당장 막 방출하는 시설에도 내쫓는 것처럼 왜곡을 하는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발의 이유를 보면 의사표현 및 지역사회 정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시설로부터 추방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탈시설 지원조례는 지역사회로부터 중증장애인들이 추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인데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되어서 이제 중증장애인 분들도 함께 살아가자라는 취지로 만든 건데 그런 취지부터 아주 왜곡하고 있는
조례고요. 근데 이런 폐지 조례안이 주민 발언 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탈시설 권리 죽이기 행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계속해서 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더 어렵게, 그리고 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더 쉽게 하고 하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펼쳐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립 지원 절차 개선안이라는 걸 또 발표를 해가지고 탈시설을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이 당사자가 아무리 탈시설을 원해도 이 사람을 소위 자립 역량을 심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탈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하고 그 심사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중요하다라는 개정안이 개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더 이렇게 늘려서 지역사회 인프라를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계속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이게 될 것 같으니까 폐지가 될 폐지 조례안이 저는 이렇게 쉽게 주민발의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5천 명이 넘는 우리 구독자들이 있습니다. 5,6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폐지안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용적으로. 네네. 사실에 기인해야 되는데, 네, 사실. 예, 굉장히 왜곡에 기인한 서명 운동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탈시설 입고로 강제 퇴소, 부모에게 온전히 부양 책임지어지는 사태, 이렇게 왜곡으로 거짓말로 해놓고 부모님들한테 사인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사인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게 분명히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전달해서 너무 많이 전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서명에 안타깝게도 많은 천주교인이 서명을 했어요. 천주교인이에요? 네. 왜요? 서울에 있는 여러 성당에서 예, 성당 주보에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서명을 하라는 광고가 실린 거, 그다음에 실제로 성당 앞에서 이렇게 서명 받은 거.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많이 우리한테 문의했잖아요. 네네.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그 천주교인들이 서명했을 때는 이것은 장애인에게 올바른 것, 좋은 것 이렇게 오해들을 하셔가지고 많이 이제 서명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천주교인이 계시다면 다시 자기 이름 빼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한 두 가지로 보입니다. 그래요? 해결하는 방식이 있나요? 그럼요. 정말요? 일단은 왜곡된 진실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하는 곳이 어딜까요? 전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이거 하면 많이 이렇게 진실이 퍼지겠죠. 틈새 광고 좋았습니다. 네. 네. 기도해야 되겠어요. 난 지하철 타자고 할 줄 알았더니. 기독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왜 천주교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프롬. 천주교로 대표되는 종교 단체들에서 거주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이제 장애인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천주교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혹은 이렇게 민물 작업을 통해서 폐지 조례안에 서명하도록 이끌어낼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전장현 너무 미워해. 천주교 일부의 신부가. 특히 박강수 대표 너무 미워해. 왜? 왜 나죠? 왜 날까요? 몰라요. 전장현에서 대구 희망원 사건 때 대구 희망원 운영하던 대구 교구, 그러니까 천주교 대구 교구가 인권 침해가 있고 잘못했다고 그 대구 교구의 일부 이제 신부와 관련자겠죠? 그런 사람들이 비자금을 은닉하고 이런 것들이 다 또 밝혀졌어요. 두 번째로 천주교의 일부 신부가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사진을 불법적으로 찍은 사진을 토론회 때 유포해서 쓰고 막 게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 진정했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그래서 우리가 정수택 서울 대교구 그분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분은 전장현이
뭔가 천주교의 불만을 가지고 그냥 전장현이 국가인권위에 천주교를 진정했다 이렇게만 알고 계셨잖아요. 아니 뭐 전장현이 어떻게 천주교랑 어떻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천주교의 모 신부가 발달 장애인을 동물에 비유하면서 아이 그 맷에서 맷은 동물 뭔데? 뭐 앵무새, 코끼리 어쩌고 저쩌고 해서 IQ 단계별로 써놓고 거기에 동물을 다 써놓고 발달장애인 1급은 뭐 여기서 여기까지고 뭐 그러면서 동물과 비유한 거 관련해서 우리가 또 명동성당 앞에서 예.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아, 예. 이것도 왠지 전장현이 명동성당을 쳐들어와서 천주교를 욕하는 듯 보이는 식으로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의 일부의 나쁜 사람들이 한 잘못인데 이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잘못을 감추고 천주교 내에서 그러니까 마치 전장현이 뭐 천주교에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집단인 것처럼 왜곡 선전하면서 이것들이 막 이상하게 퍼지니까 정순택 대교구님마저도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오히려 물어봤잖아요. 우리를 인권위 왜 진정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불필요한 감정 싸움으로 뭔가 이게 마치 대립구도가 종교개혁하고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일부의 이 세례명 삐리리 하는 신부가 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갔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바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권자의 네. 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네, 뭐 대표성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리그니까 모르겠고 하여튼 시설 운영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탈선이나 이런 것들의 논쟁이 불편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그 천주교의 성당 신도들에게 서명을 받았고 그 본질적인 문제, 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주민 발의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게 요 지금 주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의 폐지 과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지금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의회 분위기는 좀 어떻게 읽히시나요? 일단 문성호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연희동 부녀 사건을 이제 계속 언급을 하세요. 네. 이제 내병변 장애 당사자를 자녀로 둔 아버지가 네네. 이제 장애 당사자인 자녀와 이제 그런 선택을 이제 하신 자살하는 거죠. 선택이었죠. 네. 예, 자살 예. 선택하신 그 사건 건이에요. 잘 압니다. 이분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연희동 부녀 사건을 비롯한 어떤 네. 사건들이 시설 돌봄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 사람들을 시설 돌봄을 제공하지 않고 자꾸 탈시설하라 그러고 지역사회에 살라고 하고 하니까 이런 류의 어떤 참사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문제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들을 되게 많이 이어가고 계신 거거든요. 예. 이분이 이런 발언을 하셨으니까 네네. 저희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성명서를 이제 또 냈어요. 네네. 근데 이 성명서도 또 읽으셨나 봐요. 그래요? 되게 관심 많네요. 네. 그래서 그 성명에 대한 보도 자료를 또 내셨는데 제가 진짜 기함을 했던 게 거기서는 심지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언급을 하세요. 직접. 그래요?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도 장애 당사자들한테 주거 선택지를 보장하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설 거주가 마치 장애 당사자들에게 주거 선택지인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계속해서 왜곡하는 탈시설의 문제를 왜곡하는 이런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도 그렇고 탈시설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주거 선택지는 명확하게 시설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 선택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시설이 주거 선택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시설 수용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투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시설에 투트랙.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트랙을 얘기하는데 문성호 의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번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만 읽었다. 많이 읽었다고? 많이 읽었으면 그런 말 못하지. 두 번째, 일반 논평 5는 읽지 않았다. 세 번째,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읽지 않았다. 네 번째, 네 번째,
탈세를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하는 그 슬로건만 읽고 지금 떠들고 있다. 아무것도 안 읽었다. 난 4번. 띵. 4번. 몇 번? 네. 저도 4번인 것 같습니다. 그 어디 가서 유튜브 뭐 이런 떠드는 것만 보고 그거님 좀 공부 좀 하세요. 정말. 우리가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 자꾸 떠들어대니까 그 글자는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랄복지재단 대표이사님도 우리 방송에서 다뤘었는데 그분도 그렇고 김상한 복지실장 그 당시에 지금은 부시장이 되신 그분도 그렇고 부시장 됐어요. 네, 부시장이 승진 우리 탄압해서 승진했잖아요. 어우, 진짜. 네. 그렇게 너무 말하면 열받죠? 너무 그렇게 말하면 다 우리 탄압할까봐 겁나요. 탄압하면 승진한다. 영원한 정권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냥 뭐 유튜브나 또 이제 탈세 반대하는 쪽에서 뭐 면담하면서라든지 아니면 떠든 말, 그 문장만 딱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다못해 학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말만 계속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읽었다. 나는 전혀 안 읽은 게 아닌가? 읽었으면 저런 말 할 리가 없다. 문제는 알고도 왜곡시킨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심각하네, 더 심각해. 심각한 사태예요. 저는 이 문제가 어떤 이 탈시설의 권리를 향해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는 태행이라고 생각해요. 태행을 넘어서 아까 그냥 왜곡이다 뭐 이런 말로 전혀 이제 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그 진실이 뭘까? 이거는 퀴즈로 제가 나중에 독자 오늘 아니고 나중에. 그래서 지금 서울시 분위기 어때요? 이게 주민 발의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어떤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치면 이게 서울시 의장 명의로 입법 예고가 돼요. 김현기 의장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그냥 입법 예고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부터가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의회가 어떤 조례들을 굉장히 수기해서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해서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 탈시설 지원 조례뿐만 아니라 온갖 문제적인 조례들을 다 제정을 하고 발의를 하고 이런 거겠죠. 탈시설에 대해서 다 같이 막 장애인의 권리가 무엇이며 탈시설 권리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었다면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결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조금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사과나무에 포도를 기대하는 거 아닌가? 이번 의회 기대하지 말까요? 포기냐? 기대할 세력들한테 기대해라. 사과나무에 포도를 기대하지 마라. 오늘의 명언이래.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는 포도를 심어야죠. 그래서 있잖아요. 3년 남았나요? 아직 2년 남았나요? 2년은 너무 길다. 1개월 만에 바꾸자 이런 구호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1개월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어려운 주제를 던져놓고 갑자기 마이크 넘기는 거 어딨어? 저는 이제 중간중간 이제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은 문성호 문땡 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의 문성호라고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문땡이 돼버렸어요. 난 문땡으로 할래. 어떤 문성호 의원이 발언한 것 중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고서 어떤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시위를 이벤트로 느끼게 하고 현혹돼서 뭐 편지를 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쓴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달장애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자기 주관을 갖고 어떤 움직이는 어떤 주체로 보지 않고 이렇게 발달장애인들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하고 얘기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사과나무에 포도 기대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저는 그냥 사과나무에 포도 기대 안 할게요. 그냥 아무것도 열지 차라리 침묵했으면 좋겠어요. 예. 혐오 정치의 스피커가 되는 방식으로 유명세를 타려고 하면 안 된다, 정치인들이. 아니, 의원들을 그 자리 만들어주고 했던 것은 사회 서비스를 늘리고 지원하고 이런 걸 하라고 한 거지, 있는 거 폐지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준 게 아닌데, 의원들이 아주 그냥, 지금 또 다 해외 가셨어요, 서울시 의원들이. 그래요? 예. 이 부서 저 부서 해가지고 다 해외 가셨는데, 예. 보건복지 간 나라를 보면 왜 그날에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관광하러 가신 것 같은데
어쨌든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아까 침묵해라, 뭐 말을 하지 말라 차라리 그래서 그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 마음을 사자성어로 한번 입 닥쳐요. 입 닥쳐요. 사자성어. 아, 안 웃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서울장차관의 투쟁 계획은 뭡니까? 투쟁 계획이요? 비공개 아니에요, 비공개? 아니요. 그냥 포괄적으로 너무 열심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보가 세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사람들이 탈시설이라는 세 글자를 좀 기억한다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 박경희 전국 탈시설 장애인연대 공동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셨었냐면 이 조례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우리는 탈시설을 했다. 네, 맞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탈시설 지원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탈시설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탈시설을 하고 지역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같이 우리가 견뎠고 같이 힘 받으면서 살아왔던 동료들이 있었고 내 가족들이 있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 탈시설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되게 고군분투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탈시설 지원조례가 서울시 탈시설 권리의 최후의 보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탈시설 권리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시정 아래에서 탈시설이라는 세 글자를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어떤 취지의 투쟁인 거죠, 사실은. 이것까지 폐지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 많은 동료들 탈시설 할 수 있도록 우리 더 힘차게 싸울 거야. 이 오세훈 서울시가 그리고 서울시 의회가 시설에서 나오기 어렵게 만드는 이 시국에서도 우리는 지지 않고 탈시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거다라는 어떤 투쟁의 어떤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우리 프롬의 이런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푸르메이 투쟁 계획에 대해서? 예. 이제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정확하게. 아유, 그럼요. 폐지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더 탄탄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 탈시설과 그리고 시설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그리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행하는 그 내용을 좀 담아서 더 탄탄한 조례 제정해 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네, 있고요. 단단한 조례. 네,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더 탄탄하게 더 살을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나마도 폐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큰 선물을 드리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투쟁은 선물이다. 아, 그럼요. 아, 그렇군요.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었던 정책적 내용을 조례로 담은 것뿐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설을 폐지해라 라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맞나요? 있는 것들을 담은 내용인데 왜 폐지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라는 거는 가족 부담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역에서도 사는데 가족 부담이 안 되게 국가가 서울시가 책임지게 하면 가족 부담은 사라지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이미 가족 부담이 정말 원인일까? 부담을 없애주는 방식으로서의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원하는 것들이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의 공고고 내용이라면 그렇게 따르는 게 맞잖아요. 그게 많죠. 근데 그래서 이간질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간질의 핵심의 주범은 누구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오세훈 시장이 범인이다. 서울시의회가 범인이다. 이게 핵심이 아닐까요?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예. 전정현 TV 전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